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 이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지난달에는 참 이슈가 좀 뜨거웠었죠. 코로나19, 과거에 신종플루라든가 메르스 이런 것을 훨씬 능가하는 파괴력을 가진 그런 전염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 정해봤습니다. 코로나19에 멈춰버린 한국 경제라고 봤는데요. 사실 일시적인 줄 알았죠. 이렇게 정부 당국에서 봤었는데, 장기화될 거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교에서도 무려 3주나 개학을 연기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못 오게 하는 나라들도 사상 초유죠. 수십 개 나라 그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소규모 개방 경제면서 수출 주도 국가에서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경제가 돌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스스로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부족하죠.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19가 완치가 돼도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은 좀 더 회복하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요. 자,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이 2019년 기준으로 한 32,00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 10년 동안을 봤을 때 가장 성장률이 더딘, 그 전에보다 오히려 후퇴한, 즉 후진 기여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코로나19발 후진 기여가 들어가서 한동안 우리가 직전에 경험했던 그런 수출 주도 이런 어떤 성과를 오히려 좀 반납해야 되는 그 지표가 이런 게 있죠. 일일 평균 수출 금액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2월 달에 18억 3,40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 작년 동월 대비 11.7% 감소한 거고요. 2019년도에 일평균 수출 금액의 평균치가 19억 9천만 원 달러라고 하니까 많이 좀 후퇴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취약한 업종이 있을 겁니다. 취약한 계층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이 정도로 취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영업하는 식당을 자영업하는 분인데 한 달 동안 손님이 없었다고 하면 한 달 매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1년치 순이익이 날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가정경제 어떤 자금의 흐름이 월 단위 아니겠습니까? 국민건강보험료라든가 아니면 전기료 또는 아파트 관리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학원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한 달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상 어떤 일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멈춘다고 하면 또 일부 후진한다고 치면 그 후유증은 오랫동안 아마 남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어떤 용기 희망을 잃지 말고 씀씀이 줄이는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어떤 활동보다는 온라인 활동 아니면 SNS 활동 이런 쪽으로 치중하시면 좋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7대 경제지표로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1%대로 안착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2019년도에는 0%대, 실제로는 살짝 마이너스가 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지지난달에는 1.5%, 지난달에는 1.1% 이렇게 가지고 1%가 넘어갔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한국은행에서 관리하는 목표인 2%보다 훨씬 하회하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달에 비해서 눈에 띄는 점인 소비자 심리지수가 96.9%로 그 전달에 비해서 7.3포인트가 내렸습니다. 100이면 중간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거고요. BSI 지수죠. 제조업 업황 실적을 우리 CEO분들이 전망을 하는 건데 이 설문 결과는 더 좀 끔찍합니다. 65포인트입니다. 역시 100이 기준인데 그 전달에 비해서 11포인트입니다. 11포인트가 빠져서 아마 이렇게 심리가 얼어붙기는 아주 오랫동안 본 적이 없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반면에 무역 수지는 그래도 근근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41억 2천만 달러의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서 9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1월 말 기준으로 최근 지표인데요. 외환 보유액이 4,096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어렵지만 그래도 외환 보유고만큼은 좀 비중이 있어서 좀 규모가 커서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BSI 지수와 CSI 지수를 합친 것이 바로 ESI 지수입니다. 즉 경제 심리 지수인데 이 부분이 역시 배기 기준인데 87.2로 그 전월에 비해서 8.5포인트가 대폭 하락했습니다. 주가 지수는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6가지 지표, 코스피, 코스닥,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홍콩 항생과 상해 종합 모두 다 캔들 차트 월봉 기준으로 음봉이 났습니다. 즉 마이너스가 됐는데요.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7%가 내렸습니다. 포인트가 하나 %입니다. 이렇게 매우 큰 거죠.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거의 선방을 했는데 그래도 마이너스고요. 상해 종합 지수 같은 경우는 3.23%가 내렸고 우리나라 코스피는 6.23%가 내렸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가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좀 종속 변수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미국과 중국 이런 나라들조차도 코로나19로부터 이렇게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금리 쪽입니다. 금리의 대표 지표죠.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1.253%, 즉 2월달 기준으로 평균입니다. 월평이 1.253, 역시 사상 최저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은행권과 상호저축은행의 최고금리도 역시 각각 1.4%와 2.5%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곧 내릴 걸로 전망이 되는데 지난달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1.25%로.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한국은행 같이 정보가 많은 그런 금융 어떤 리더 기관에서 원래는 내린다고 봤었습니다.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근데 그 어떤 동결했다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를 장기로 본다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리면 또 내리고 또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제로금리까지 가기는 어려운 우리나라 체력이기 때문에 좀 아껴둔 카드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있을 가장 가까운 그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금리가 0.25%포인트 내려서 1%로 즉 역시 사상 최저치의 기준금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대출 기준금리죠. 코픽스 지수죠. 코픽스 금리가 잔액 기준은 1.75%고 신규 취급액 기준은 1.54%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 전달에 비해서 0.3, 0.6, 0.03 또 0.06%포인트가 내려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 가계부채가 많은 분들에게는 조금 좀 위안이 되는 걸로 봅니다. 환율은요, 역시 우리나라 체력이 나빠지니까 환율이 오르죠. 즉, 원화 가치가 절하되는 거죠. 2월달 평균 원달러 환율이 1195원 60전, 약 1200원 정도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체력으로 볼 때는 1100원 정도에서 좀 마이너스 하한 정도가 좀 맞다고 보는데 1200원까지 간다는 것은 한 거의 10% 가까이 우리나라가 지금 평가 절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M2 충통화죠. M2는 여전 시중에 통화량은 많습니다. 7.9%가 전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런 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수도권,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어떤 시장으로 가고 있는 걸로 다들 보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쉽게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요인인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 투자자 예탁금리라든가 코스피 주식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세고요. 주식형 펀드 잔액은 약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원자재입니다. 전 두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원유죠. 두바이유.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그 기름과 국제 금시세입니다. 두바이유는요, 그 전달에 비해서 월 평균 시세가 배럴당 54.45달러입니다. 그래서 60달러가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11.18달러가 내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내린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 어떤 물류가 움직이지 않고 시설 투자도 쉽지 않고 또 무역 규모도 감소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가격이 내린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금시세는요,
제 기억에 지금부터 한 6, 7년 전에 온스죠. 28.35g, 즉 한 우리나라 표현한다면 8돈 정도가 되는데 그때 1,900달러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이후로 쭉 빠지다가 최근 다시 1,595달러, 지난 2월 달에 월 평균 금시세입니다. 국제금시인데 이 부분이 거의 1,600달러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그 전달에 비해서 35달러 이상 올라간 건데요. 요새 금테크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이런 전염병 사태가 일시적이 아니라 상시화된다. 코로나20, 코로나21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전히 안전자산인 금시세와 그리고 달러 예금이라든가 달러 관련 보험이라든가 달러 관련 그런 상품들이 더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다시 조금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17번의 대책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또 신규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전기 대비 0.37%가 올랐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가. 전세 가격 지수도 0.18%가 올라서 여전히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뭐 이런 시대가 돼서 좀 안타까운데요. 아무튼 이번 달에도 성공적인 재무 코치, 재무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